네, 12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예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두 시간을 다 어저께 썼고, 오늘부터는 GUI에 대해서 좀 나가 볼 건데요. 일단, 목차는 뭐 이렇습니다. GUI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컴포넌트와 스윙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와 메소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GUI라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UI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여기에 이제 지금 강의 자료에는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의 줄임말이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에요. 인터페이스.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용어가 아닙니다. 클래스 대신에 써있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인터페이스 단원에서 자바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할 때 인터페이스라는 걸 제가 뭐라고 소개를 드렸었냐면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만나는 무언가,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만나는 무언가,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인터페이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접점인데 접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집단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와 뭐와의 만남이 인터페이스인데 이 집단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컴퓨터의 세상이고 하나는 사람의 세상인 거예요. 사용자. 이 둘 사이를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뭔가 처리를 시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인터페이스 사이의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GUI라는 친구는 어떤 거냐면 그래픽을 통해서 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 간에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밑에 지금 보면 CUI라는 게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CUI 할 때 UI는 어떻게 써요? GUI라는 걸 설명할 때 UI와 동일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CUI라는 이 C는 뭐냐? C는 뭐냐면 커맨드예요. 커맨드. 혹은 커맨드 뒤에 라인을 붙이기도 합니다.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 대표적인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아이고 잘못 읽혔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녹화를 하기 위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죠. 이 화면 제가 거의 첫 시간에 보여드렸죠. 옛날에 제가 컴퓨터를 처음 배우던 시절에 그때는 윈도우라는 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들 윈도우 지금 버전 못 쓰세요? 대부분? 10 혹은 11. 그죠? 근데 제가 봤던 윈도우의 버전은 몇이냐면 3.1이에요. 3.1. 나중에 심심하시면 윈도우즈 3.1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걔는 뭐냐면 심지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를 딱 켜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바탕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되게 익숙하시죠? 그게 아니라 윈도우를 실행하려면 컴퓨터를 처음 딱 키잖아, 옛날에는. 그럼 이 화면이 전체 화면이 이렇게 딱 나온 거야. 위에 창 없이 그냥 얘만. 지금 이 가운데 검은 화면만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에. 이 검은 화면만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윈도우를 들어가고 싶으면 WIN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당연히. 예를 들면 CD 윈도우즈라는 디렉토리에 있어서 WIN 이렇게 쳤어야 윈도우 3.1이 실행되는 거였어요.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커맨드 라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컴퓨터와 사람이 통신을 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뭐다?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명령어를 한 줄 한 줄 한 줄 입력하는 거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원래 자바를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뭐 타입이라는 게 아직 있나? 타입 A.java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카피콘 A.java 여기에다가 뭐 클래스 A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듯이 이제 주르륵 적는 거야.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막 적고 컨트롤 Z 누르면 이제 A.java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아까 내가 입력한 것처럼 나오는 거야. 이거를 java A.java 이런 식으로 해서 컴파일을 돌려가지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당연히 컴파일 에러 나죠. 제가 지금 제대로 입력 안 했으니까. 당연히 컴파일 에러 나는 거고 제대로 입력하면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딱 켜자마자 바탕화면 딱 나와가지고 그 마우스로 클릭하는 이 세상이 전부 뭐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초에 시작점이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뭘 썼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실래요, 이거? 답이 나오세요? 답이 안 나올걸?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그램 명령어 이런 거 있잖아. 뭐 제가 지금 타입이라는 것도 썼고, 뭐 카피콘이라는 것도 썼고, 막 자바라는 것도 썼고. 이게 다 명령어잖아요? 프로그램들인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 사용자가 쓰려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명령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이걸 쓰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뀌고 나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해야 될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죠? 일단은 도구의 차이가 가장 커.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는 뭘 위주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도구를 위주로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도구예요. 뭐가 우선일까? 요런 환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우스 갖고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키보드. 왜? 이제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던 해가 1950년대인데 그때는 단순하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가지고만 계산을 했던 시절이고 그 뒤로 이제 모니터라는 게 발명이 되고 컴퓨터의 계산 기능을 모니터에서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나왔던 비슷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이 들어본 적 있어요? A4 용지를 여기에 딱 꽂아놓고 거기에 타자기로 키보드 형태처럼 이렇게 두들기면 뭐 어떻게 돼? 얘가 타락타락타락타락타락 하면서 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옛날 영화 같은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키보드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한글은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음이 왼쪽에 다 있고 모음이 오른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왜 위로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닐까? 순서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쉬우려면 왼쪽 위에서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키보드가 이렇게 가야 쉽잖아. 근데 왜 그게 아닐까? 옛날에 타자기 만들 때 그렇게 지금처럼 만들어서 그래. 한글 형태로. 그게 몇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키보드라는 친구는 컴퓨터라는 게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있던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얘가 컴퓨터의 입력 장치로 들어와가지고 먼저 사용이 된 거야. 그러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윈도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그러면서 뭐가 중요해졌냐? 얘가 중요해진 거예요. 얘.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 친구. 여러분들이 잘 쓰고 다니는 마우스. 그리고 요즘에 마우스보다 더 중요한 입력 장치가 뭘까요? 마우스보다 더 중요한 입력 장치. 이게 딱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자, 옛날에는 키보드가 주류를 이뤘고, 그리고 GUI가 한창 처음 발견되고 나서 윈도우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마우스로 가지고 입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모바일 시대잖아요. 입력 뭘로 해요? 핸드폰에다가 마우스 꽂아갖고 쓰시나요? 네, 물론 그런 변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간혹 있어. 그런데 보통 어때요? 그냥 직접 입력하죠. 이 터치 스크린이 오히려 마우스 시장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 장치가 바뀌는 건 결국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이 유저 인터페이스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이런 화면을 두고 터치 스크린으로 얘 어떻게 하실래요? 터치 스크린에 어떻게 써먹을래요? 이거? 굉장히 답이 안 나오죠. 이거 뭐 어떻게 쓸 거야,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컴퓨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클립스로 왜 실행해갖고 이거 실행 딱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콘솔이라고 돼 있잖아요. 콘솔이라고 돼 있고 내가 이제 학번 6, 2, 3, 4, 5, 6, 7 뭐 이렇게 입력하고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잖아. 얘가 뭐였어요? 여태까지?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였어. 왜? 화면에다가 명령어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나오는 식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 보는 건 뭐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하면 이 콘솔을 보는 게 아니야. 이 콘솔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내 화면에 모니터에 툭 튀어나와. 그리고 그 툭 튀어나오게 하는 애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픽이다. 그렇게 만드는 게 그래픽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곁들여진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제 강의전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픽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상품화, 정보 제공, 엔터테인먼트 등을 벽, 캔버스, 컴퓨터 화면, 종이 같은 표면에 나타내는 무슨 표현? 시각적 표현이에요. 시각적 표현. 즉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벽에다가 사각형 하나 큰 거 그려요. 이것도 그래픽이야. 이것도 그래픽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지금 자바 프로그래밍 시간이잖아요. 수업이. 자바 프로그래밍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픽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니터에 보여지는 게 다 그래픽.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 삼각형도 그릴 수 있고 원도 그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 진도에서 볼 수 있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의 예시는 뭐냐면 자 사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세 장 찍어요. 그 두세 장을 한 화면에 한 장씩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을 한 화면에 세 장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갤러리 앱에서 나타내잖아. 그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그래픽 처리야, 이쪽. 그다음에 드로잉. 여기서 말하는 드로잉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는 건지, 선을 그리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래프. 어떤 이제 데이터의 분포도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다이어그램. 집합처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여주는 거. 이미지. 사진하고 이미지는 조금 다르죠. 뭐냐면 사진은 내가 찍은 거죠, 직접. 이미지는 뭐예요? 내가 직접 찍지 않아도 되게 예를 들면 이제 게임 같은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게임은 실제로 찍은 게 없잖아요. 내가 컴퓨터 상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건.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지야. 어떻게 보여요? 물론 직접 찍은 것도 이미지에 해당은 돼요. 왜냐하면 직접 찍은 거를 내 컴퓨터 세상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이것도 이미지에 해당은 돼. 근데 이미지가 꼭 찍은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래픽은 문자나 숫자보다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내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으면 얘는 직관적이지 않아요. 왜?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명령어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픽은 어때요? 아이콘으로 딱 볼 수 있잖아, 바깥에. 이거 뭐야? 크롬. 크롬은 뭐 하는 거였더라? 웹브라우저. 줌은 회의도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GUI의 큰 포인트입니다. 큰 포인트.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일단 운영체제 자체도 만약에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 좋았어 봐요. GUI보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보다 커맨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 좋았어 봐. 그럼 누가 GUI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현실에 있는 컴퓨터의 이제는 거의 한 70% 이상은 뭐예요? 다 GUI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GUI 아닌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들 다 화면 보고 하잖아요. 그래픽 보고 앱 실행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드는 법을 여기서 기초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를 가지고 각자 플랫폼에 맞는 걸로 변형만 하면 돼요. 자바가 여기서 말하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라고 있잖아요. 이게 한 90년대 정도인데 자바가 출시된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는 건 C와 비교했을 때예요. C는 이제 70년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초기 버전부터 뭘 생각했다? 그래픽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C를 가지고, C 언어를 가지고 그래픽을 설계하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터질 거예요. 애초에 걔는 그래픽 쪽을 생각하고 만든 언어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굉장히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얘는 좀 간단하다. 근데 그래도 기존의 프로그래밍 했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의 상호작용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드는 게 이런 친구를 띄우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클립스에서 지금 아까도 멈추고 여기서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콘솔이 딱 떴잖아요. 콘솔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입력을 했잖아. 이게 이제 콘솔이 뜨는 게 아니라 어떻다? 실행 버튼 누르면 이 모니터 어딘가에 얘가 뜨는 거야. 이런 창이. 이런 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창에 대해서 요목들이 뭐가 있는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제목입니다. 제목. 타이틀이라고 해요. 제목.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제목이야. 일종의. 그러고 요거는 최소화. 우리 보면 보통 창들을 보면 최소화 버튼 있고 최대화 버튼 또는 그 최대화 됐다가 원래대로 돌리는 거, 그리고 닫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셋은 뭐냐면 기본적인 도구들입니다. 기본적인 도구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걸 없앨 수도 있어요. 나타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겠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저 왼쪽 위에 있는 아이콘 하고 안녕순이라는 그 문구 있죠? 타이틀 문구. 요 정도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건 어디를 하는 거냐면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해요? 이 아래 부분에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넣고 싶은 걸 넣고 계산시키고 계산된 결과 보여주고. 이게 GUI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GUI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얘는 뭐냐면 GUI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라이브러리 없이 이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만드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 가지고 이 화면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지. GUI라는 건 그렇게는 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적용을 해야 재밌지.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바의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라이브러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WT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자바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친구입니다. 자바에서 그래픽용으로 라이브러리가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AWT라는 친구예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UI 컴포넌트를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 자바라는 게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리눅스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맥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다른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맥 써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말고. 거기 보면 맥에서 뜨는 창, 프로그램 창하고 윈도우에서 뜨는 프로그램 창이 좀 달라요. 생긴 게. 근데 운영체제마다 약간 정해져 있거든. 그래픽을 그려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런 친구들을 가져와서 띄워주는 게 이 AWT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스타일로 띄워주는 게 아니고 윈도우에는 윈도우에 맞는 창을 띄워주고 맥에는 맥에 맞는 창을 띄워주고 리눅스는 리눅스에 맞는 창을 띄워주게 하는 게 이 AWT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량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거워. 동작시키는 게 좀 무거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체제에 따라 외형이 다르다. 요즘은 이제 이 운영체제라는 말보다 플랫폼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든 iOS든 요 AWT라는 걸 설치해갖고 그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각자에 맞는 창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iOS도 똑같아.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에서 팝업 띄우는 거랑 iOS에서 팝업 띄우는 게 어때요? 생겨본 게 달라. 얘가. 그게 운영체제별로 다른 거거든, 사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종속되어 있다. 운영체제. 디자인이 운영체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뭐였냐면 자바라는 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똑같은 화면을 그리라고 했는데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맥에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림이 다르게 나와. 왜? 운영체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나머지 뭘 했다? 야, 내가 하나의 코드로 디자인 똑같은 걸로 만들고 싶어. 운영체제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나온 게 스윙입니다. 스윙이라는 친구는 이제 뭐 영어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스윙이라는 친구는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바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경량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여기서 중량이라고 얘기했던 건 운영체제를 자꾸 개입을 시켜. 내가 창을 만들 때 운영체제를 자꾸 개입을 시켜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나만 움직이면 편한데 내 옆에 있는 애한테도 계속 요청하면서 뛰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무거운 건데 얘는 어떻다? 자기 자체로 알아서 해결한다 이거예요. 스윙은. 지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런데 얘가 이제 뒤에 AWT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냐면 AWT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C에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완전히 호환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AWT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AWT를 받아와서 스윙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윙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WT에 있는 이 친구들.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온 게 자바 FX라는 친구가 다시 나옵니다. 얘는 정말 최신이에요. 자바 FX 2.0은 순수한 자바로 개발이 됐고 2.2는 뭐 JDK와 JR이 포함이 되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얘네 둘 위쪽 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애야. 자바 FX라는 애가.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GUI를 만들 거다. 새로 GUI를 시작해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면 얘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언어가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새롭게 뭔가 되게 엄청 좋은 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현업에서 바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이게 별로 어려운 이유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왜냐면 기존 언어로 이미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 아무리 좋은 새로운 언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되고 있던 서비스들이 죽고 얘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게 나와도 시원치 않아, 약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바 FX라는 게 아무리 좋아봐야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스윙이나 AWT로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어때요? 한꺼번에 확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윙과 자바 FX가 양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양존이라는 말은 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혹시나
모바일 쪽에 모바일 개발 쪽이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모바일 개발할 때는 두 가지 플랫폼을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하고 iOS예요. 안드로이드가 예전에 자바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아이폰은 C로 만들어졌거든요. 오브젝티브 C라고. 얘네가 뒤에 뭘 내냐면 구글에서는 코틀린이라는 친구를 내요. 코틀린.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코틀린이라는 친구가 왜 나왔냐면 자바가 이제 선 시스템즈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 인수를 한 거예요. 오라클이라는 이제 DB 만드는 회사가 인수를 한 건데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 갖고 엄청 돈을 버니까 야 자바 우리가 만든 건데 니네 사용료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라클이 지금 소송을 걸었어. 구글한테. 구글이 소송을 하고 있던 와중에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를 만든다. 해서 만든 게 코틀린이. 근데 이 소송이 한 7, 8년 끌다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끝났는데 결국은 구글 손을 들었어. 애초에 오라클이 자바 자체가 오픈소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아무나 써도 상관없는 형태로 만들었어. 애초에. 그랬는데 이제 와서 사용자들하는 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쪽이 다 양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한참 먼 뒤에 얘기일 수도 있지만 취직할 때 보시면요. 이쪽 개발자가 자바 쪽 개발자도 뽑고 코틀린 개발자도 뽑는데 최근 추세는 코틀린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최근 추세는. 이거 iOS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처음에 C로 하다가 여기 스위프트라는 걸로 만들거든요. 얘네는 이게 이런 이유는 아니야. 이렇게 바뀐 게. 이게 너무 언어가 지저분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오브젝티브 C라는 책을 보시거든. 거기에 그 함수 호출하는 거 메소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파이썬 C 자바는 A 메소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이런 식이잖아 어쨌든. 근데 얘는 어떠냐면 대괄호 열고 리턴 타임 나온 다음에 A 대괄호 닫고 해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뒤에 붙어. 땡땡 해가지고. 이런 식이거든. 이게 너무 지저분한 거야 이게. 그래서 조그만 깔끔한 언어로 바꾼 게 이 스위프트인데 이 두 언어가 생각보다 비슷해요. 좀. 각자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식차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모바일 쪽으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상식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런 예시와 비슷하게 스윙하고 자바 FX가 양쪽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 FX가 아무리 좋아도 이미 만들어진 게 많았던 스윙을 완전히 따라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그래서 파이썬도 지금처럼 대세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미 C 자바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이 뚫은 영역이 어디예요? C 자바가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인공지능 영역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파이썬이 뚫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셋 중에 우리는 어떤 걸 타겟으로 놓고 배울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GUI를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한테 순수하게 자바 코드로 아무런 라이브러리 도움받지 않고 이 화면 띄워보세요 하면 띄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도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 셋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친구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왜? 얘가 여기로도 호환이 되고 여기로도 호환이 돼요. 나름. 그래서 우리는 스윙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 그린 거를 실행해보고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이용한 GUI 기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스윙의 특징이 뭐냐? 강의 자료를 지금 어제 받았거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조금 빠져있을 텐데 제가 좀 전에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받으시면 되고 스윙의 특징은 뭐냐면 look and feel입니다. 직역하면 뭐죠? 보이는 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AWT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WT는 내가 보이는 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윈도우에서도 따르고 맥에서 따르고 다 따로야.
생겨먹은 게. 근데 얘는 어때요? 플랫폼하고 상관없이 외형이 어디서 보든 똑같아. 아, 이건 스윙으로 만드는 거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켓필이 그 얘기고, 통선 도움말은 뭐냐면 우리는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 떠요? 도움말 뜨죠? 그거 여러분들 써보셨어요? 도움말 뜨는 거? 그게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기능.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지원해주고. 자, 이 더블 버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하고요. 내 모니터에 나타내는 속도가 내 모니터의 이 컴퓨터 처리 결과 나타내는 속도가 어떨까요? 시간적으로. 이게 보세요. 특히 복잡한 그래픽이면 더 심한데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컴퓨터에서도 3차원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가만히 서 있다라고 이렇게 있는 것도 3차원으로 처리했을 때는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빠르더라도 CPU에서 처리하는 거랑 모니터에 나타나는 건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점점 벌어져. 그쵸? 얘는 무겁고 얘는 빨리 처리하니까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다가 시간 차이를 벌어지는 가운데에다가 버퍼라는 걸 둬서 CPU는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넣어요. 그리고 보는 애들은 그 버퍼에서 데이터를 계속 가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은 느끼기 어떠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게 조금은 더 부드럽게 보일 거예요. 시간 타이밍은 똑같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로딩이 필요한 게 이런 거. 로딩이 없이 그냥 하면 어때요? 이만큼 계산하고 또 이만큼 계산하고 또 이만큼 계산하고 이렇게 끊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로딩을 다 해놓고 이렇게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링인데 더블 버퍼링은 뭐냐면 이 버퍼가 2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또 그래픽에 관련해서 또 뭔가 내가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블 버퍼링 이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스윙은 얘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 스윙은 얘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AWT는 어떻다? 이거 직접 만들어야 돼요. 직접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MVC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MVC는 뭐냐면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 구조예요. 어떤 데이터 구조가 있고 그 데이터 구조가 바뀌는 거를 컨트롤러가 담당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를 뷰가 담당을 하는데 내가 모델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어. 그러면 컨트롤러가 어떻게 해줘요? 이 모델 변경점을 뷰로 전달을 해줘요. 이게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좀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앱들이 MVC 혹은 MVVC 모델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학년이 되셔서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지 아이콘. 그러니까 버튼 레이블에 원래는 텍스트만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텍스트 외에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스윙에 대한 대부분 특징인데 이 보더는 뭐냐면 창을 이렇게 띄우면 이 창의 가장자리에 선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보더. 이거 말 그대로 그 가장자리.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스윙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앞에까지 얘기는 그냥 뭐 상식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몰라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GUI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상호작용하는 최소한의 한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버튼. 여러분들이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 전체가 움직이나요? 그 버튼만 바뀌죠. 그 하나의 단위가 컴포넌트가 버튼 하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은 뭐냐면 텍스트 표시만 되어 있는 거죠. 텍스트 표시만 되어 있는 거. 그게 레이블이에요. 텍스트 필드는 뭐냐면 우리 입력하는 거. 글자 입력하는 거. 이렇게 하나가 각각이 컴포넌트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GUI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빌딩 블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만들 때
내가 계산기를 대충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필요하냐면 위쪽에 숫자가 표시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컴포넌트 이거 하나야. 뭐 예를 들어서 레이블 하나. 그죠? 그리고 밑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밑에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계산기. 뭐가 필요하냐면 버튼이 열 몇 개가 필요해. 왜죠? 0부터 9까지 입력해야 되죠.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최소 그것만 해도 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 각각 이 레이블 하나 그리고 각 버튼 몇 개 이게 다 뭐다? 컴포넌트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객체로 윈도우 시스템에서 컨트롤에 해당되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버튼이 하나 있으면 이 버튼 하나가 뭐다? 컴포넌트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는 얘기가 나와요. 컨테이너 여러분들 뭘로 알고 계세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치. 컨테이너라는 게 뜻이 뭐냐면, 그, 이제, 블록같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아까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밑에 여기에 버튼들이 이제 아까 막 있어야 되는 0부터 9까지 하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단위 하나, 얘네들이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큰 단위의 하나. 얘를 컨테이너라고 해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부착하는 특수한 컴포넌트의 의미. 예를 들면 내가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버튼 4개를 부착할 수 있고 또 4개를 부착할 수 있고 이런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묶여서 뭐가 돼요? 하나의 이 밑에 여기에 있던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컨테이너가 되고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개 모여서 밑에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부착할 수 있는 프레임이나 패널 같은 거 똑같은 의미야 사실. 프레임이든 패널이든 그냥 뭔가 큰 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 클래스인데 얘를 그림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화면을 띄우고 싶어. 이런 화면을 띄우고 싶어. 그러면 이 큰 화면은 겉에 있는 큰 화면은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린 거 뭐냐면 J를 빼잖아요. 여기 앞에 다 J 붙어 있죠. 지금 뭐 J 프레임, J 레벨, J 판넬, J 버튼 뭐 다 붙어 있잖아요. J를 빼면 AWT가 됩니다. 얘가 없으면. AWT에 있는 클래스예요. 근데 이렇게 J가 붙어 있는 친구들은 스윙 클래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쓴다고 했죠? 라이브러리를? AWT가 아니라 스윙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J가 다 붙어 있는 걸로 써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직접 코딩을 할 때도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윙을 쓰고 있는데 AWT 컴포넌트를 갖다 붙이면 되긴 되는데 뭔가 이상.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J프레임이라는 이 친구는 전체 큰 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J프레임만 있으면 어떠냐면 이 안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빈 창만 뜨는 겁니다. 이런 애. 이런 애 하나만 뜨는 거예요. J프레임이라는 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것만 하나 띡 뜨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보면 얘는 어떻게 구조를 했냐면 판넬 2개를 뒀어요. 판넬 하나, 판넬 2개. 아까 말했죠? 이게 이제 컨테이너가 됩니다. 사실은 이 프레임도 사실 컨테이너긴 해요. 근데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 대딱 큰 컨테이너 안에 살짝 큰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지금 같은 단위로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2개가 있는 거고 이 패널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 얘는 뭐예요? 텍스트 그냥 표시만 한 거죠. 그러니까 라벨, 레이블. 뭐 라벨이든 레이블이든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뭐예요? 텍스트 필드. 여기에 입력을 할 거죠, 우리가. 입력을 받을 거죠. 텍스트 입력 받는 거. 그리고 라벨 텍스트 필드.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패널이 되는 거죠. 이런 컴포넌트가 뭐예요? 마지막에 버튼은 어때요? 그냥 하나만 있지만
그래도 따로 패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뭘까? 나중에 추가를 할 때, 버튼 같은 거 추가할 때 그냥 이 패널에다가만 추가하면 된다. 그러면은 한 단위로 엮이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패널을 따로 둔 겁니다. 물론 없이 해도 돼. 그냥 프레임에다 갖다 바로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버튼이 여러 개 생기면 패널을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화면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클래스까지는 몰라도 J레벨, J라벨, 뭐 J텍스트, J버튼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자,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또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얘네를 하나의 큰 걸로 묶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고 이 버튼도 하나의 큰 틀로 묶으면 되겠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컴포넌트와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컴포넌트하고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는데 컴포넌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크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두 가지는 뭐예요? 레이블과 텍스트 필드입니다. 얘네 뭐 하는 거예요? 레이블은 그냥 텍스트 보여주는 거. 텍스트 필드는 거기에다가 값 입력하도록 하는 거. 근데 그 전에 뭘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J프레임인 것부터 보는 거죠. 이 J프레임이라는 친구는 이런 친구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J가 떨어지면 뭐? AWT. 그러니까 스윙이 어쨌든 AWT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터페이스 3개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죠? 인터페이스 3개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개발자가 자주 접하는 부분은 메뉴바하고 컨텐트 페인. 자, 아까 앞에서 이 J프레임이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드는 영역은 어디여야 된다? 아래 영역을 우리가 자주 만들 거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메뉴바가 이 윗부분이에요. 그리고 컨텐트 페인이라는 곳이 이 아래 부분. 생성자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도 있고 타이틀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안녕 스윙 했었죠. 안녕 스윙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는 뭐냐면 아까 컨텐트 페인이라는 게 여기가 컨텐트 페인이라고 했죠. 여기 밑에 이 부분만 필요할 때는 대 컨텐트 페인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내가 하나 생성을 해놨으면 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 돌려받으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은 이제 조절하는 거, 크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디폴트 클로즈 옵션은 닫기 버튼을 할 때 내가 프로그램을 꺼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동작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옵션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가 빠졌는데 셋 아이콘 이미지는 윈도우 아이콘, 왼쪽에 아이콘 있죠? 그리고 셋 레이아웃은 배치 관리자라는 건데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얘를 배치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일자로만 쭉 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 셋 J 메뉴바는 이 메뉴바 형식 여기 있었잖아요. 요 형식을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만든 걸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이 있는데 당연히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용법 자체만 조금 알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컴포넌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애들. 자, 아까 말했죠. 우리가 건드는 건 컨텐트 페인 영역을 건드리는데 뭐래요? 거기다가 버튼 같은 걸 달아요. 다는 게 이 애들이야. 버튼 하나 다는 게 애들. 또는 판넬을 달 수도 있죠. 판넬 달면 애들이야. 그다음에 셋 비지블은 뭐냐면 얘가 보인다 안 보인다예요. 내가 버튼 달아놓고 얘를 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다음에 셋 리사이저블은 크기를 자동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상수는 여기 이제 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닫힐 때. 그래서 디스포즈 온 클로즈는 종료할 때 모든 자원을 반납한다. 두어 나스팅 온 클로즈는 종료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엑시스트 온 클로즈는 종료할 때 애플리케이션도 강제 종료한다. 하이드 온 클로즈는 종료할 때 창을 숨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일단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한번 보여주고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칠 건데, 강의는 마칠 건데, 실습에는 예외 처리만 있어요. GUI는 없습니다. 그래서 챕터 14. 클래스의 Jframe 3D. 그래서 보시면 이 Jframe 3 데모 클래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Jframe을 아예 상속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extend Jframe 이렇게 넣어줍니다. 당연히 입력만 하면 안 되고 위에 임포트가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보시면 여기 스윙이라고 패키지 이름 돼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public Jframe 3 데모. 바로 열고 걸어.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메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나 새로 만들어줍니다. 하나 그냥 만들어줘. 실행해 볼게요,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얘를 안 해서 set visible true. 자, 상속을 받은 친구니까 그냥 set visible을 호출하면 뭐예요? 이 Jframe 안에 있는 set visible이 불려지겠지. 지금 얘 Jframe 데모에는 없잖아요. 이 상속받은 애에서 얘를 보여주세요 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죠. 지금 뭐 나왔죠? 왼쪽 위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지금. 뭐 있잖아, 지금. 근데 크기를 안 잡아서 지금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잡느냐? 보시면 셋 사이즈라고 여기 있죠? 셋 사이즈. 좀 크게 잡아볼게. 500 곱하기 500. 자, 500, 200. 여기서 들어가는 이 숫자들은 픽셀이에요, 픽셀. 픽셀. 실행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500, 200짜리 밑에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뭐가 있진 않죠, 지금. 그죠? 이제 콘솔 창에 못 뜨는 건 없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을 좀 써볼게요. set title이라고 해서 안녕 스윙 이렇게 넣습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그런 거. 타이틀 이름 바꾸는 거겠죠. 그리고 J버튼이라는 애를 써서 UJ버튼에 버튼 이렇게 해놓고 이 D를 붙여줘요. add. 자, 여기 add는 어디에 add예요? 내가 띄우는 프레임에 add야. 프레임에 버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set default 어쩌고 저쩌고 준 다음에 Jframe에 exit on close. 이거 준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버튼 나왔나요? 그죠? 네. 이렇게 GUI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느끼시면 뭘 느끼시면 돼요? 내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첫 번째,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컴포넌트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할 거고, 세 번째 사실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클릭 테스트 동작을 알아요. 이거는 이벤트 처리예요. 클릭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는 15장의 내용이 얘입니다. 이벤트 처리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GUI 수업을 나갈 때 이런 기준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지식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GUI로 시작을 한다. 아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은 2시 5분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